네, 방금 얄쌍했던 홍준 전문가의 사진 살펴보셨는데요. 자, 우리 홍준 전문가님, 설 연휴 때 혹시 많이 드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저 진짜 이제 네. 진짜 이거 레알로요. 네. 저 이제 다이어트 할 겁니다. 다이어트 하실 네, 거예요? 네, 그러면 100%. 반쪽이 되시는 건가요? 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변명 없습니다. 무조건 다이어트 할 겁니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소원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알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범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전 전문가님은 줄어들고 홍전 전문가님의 이 종목들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네, 네. 저희가 응원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보니까 제가 조금 두려워져요. 매물대. 전 네. 매물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법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근데 차트를 보는 법 배울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게 뭐냐면은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배울 때 기법 먼저 배우시더라고요. 기법. 네, 뭐 이제 뭐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이라든가 스캘핑. 뭐 하한가 따라잡기 기법이라든가 뭐 스캘핑을 배우. 그게 너무나도 그 이제 원론적인 기법들만 좀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이제 좀 자극적인 기법들 그리고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에 이끌려 가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웠는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만 투자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이제 저번 시간에 가지고 나온 추세 매매도 그렇고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이제 매물대도 그렇고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무조건 체크하면서 가져가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투자자를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될 거는 기법 이런 것보다도 이런 차트를 보는 흐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법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물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네, 이제 우리가 무조건 주식을 공략하기 전에는 이거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매물대를 이해를 못하면은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네. 우리 화산 이 앵커님도 이 훈련병도 이 매물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잘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나요? 잘 알고 싶어요. 그래요? 아, 네. 그 코 파지 마시고요. 예, 네, 이제 1번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가격대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구간.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 모여 있다. 어. 그럼 그걸 반등을 했느냐 아니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약간 좀 그런 구간? 아,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어요. 네. 자,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 예를 들어서 이게 매물대가 뭐 1,000원 이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2,000원 구간이 있습니다. 그 2,000원 구간과 2,000원 구간 중에 어느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네. 그걸 보고 우리가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매물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흔히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지와 저항이 되는 매물대. 네. 매물대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지는 도대체 뭐고 저항은 도대체 뭐예요? 헷갈려요. 네. 지읒으로 시작해서. 둘 다. 도대체 지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항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지와 저항 중에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뭐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21선 저항을 맞는다, 21선 지지를 받는다, 혹은 61선 지지, 뭐 121선 지지 저항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만 해도 막 몇 가지가 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241선 되게 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 많은 선들이 다 지지와 저항이면 도대체 뭐가 지지와 저항이야? 라고 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뭐 갖다 붙이면 다 지지와 저항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을 때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알 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만 알면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 지지, 저점 지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양한 지지와 저항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매물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추세 배웠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왜냐하면 추세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럼요. 두 지금 번이나 벌써- 복습해 그럼, 주셨잖아요. 복습을 또 했잖아요. 저 다 압니다. 네, 정말요? 무시하지 마세요, 주린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확히 이제 아시죠? 네. 자, 추세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기준. 매물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추세는 네.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 높아지고 이 추세가 형성된 종목에 편승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편승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편승한다 그랬죠? 눌림 구간, 눌림과 지지 구간에 대해서 네. 편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네. 이런 구간들,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게 바로 추세 매매 기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일어난다 혹은 저항이 일어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지지와 저항은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매물대입니다. 이 추세에도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저점 공략을 할 때 눌림목 공략을 하게 되는데 눌림목에서 과연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게 좀 매매하다 할 때 보는 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대를 보면은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에 있어서 매물대를 같이 학습을 하고 들어가면은 추세 매매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기본으로 바탕 깔고 추세 매매를 혼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제가 저한테 배운 대로 10주, 20주 이렇게 좀 적은 금액으로 좀 연습 매매처럼 이렇게 혼자 매매를 해보시면은 이게 정말 되네 하고 이렇게 또 주식 투자에 또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잘 오늘 또 잘 배우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이 추세 매매를 매물대랑 접목시켜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매물대 활용법입니다. 자, 급등 후 조정 시기에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주가가 한번 올랐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기간 조정이 됐든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은 지지. 이거 한국어 좀 잘 못 쓰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급등 후 네. 조정 시기에 과거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지지가 된다. 이게 어려우세요? 자, 정신 똑바로 네. 집중할게요. 차려. 자, 예. 제가 이제 추세 매매 다시 할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할 때 네. 과거에 매물대가 많나요? 많지 않나요?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급등 후 조정 아. 과거 매물 그래서 지지가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쉽네요. 예, 쉽죠? 예. 네. 자, 다시 집중해서 네. 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락 후에 네. 반등 시기에 네. 과거 매물이 많은 구간은 저항. 네.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알겠네요. 이것도 알겠죠. 이걸 아니까 이제 이걸 알겠죠. 예. 네. 거꾸로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서 공략을 했다 칠게요. 네.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긴 지지가 됐겠죠? 올라갈 때 저항이 생기네. 어디서 저항이 생길까? 과거에 만들었던 그쵸. 여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네요. 이걸 좀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해가 정확히 되셨죠? 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지만 네. 상황에 따라 매물대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은 점은 유의하자. 맞아요. 이게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에는 절대 100%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은 어떠한 뭐 기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주식 투자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부자가 되겠죠? 다 수익을 보겠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어떠한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참고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 매물대가 100%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공략을 했을 때 손절을 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략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투에 나갔는데 전투에 나가서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게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과거에 이겼던 것대로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죠. 과거의 어떠한 역사적인 토대를 그쵸. 갖고 혹은 그런 이제 어떠한 뭐 이제 전략적인 네. 시나리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네. 돌려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어라고 이제 승률이 우리가 높더라. 해가지고 나갑니다 전투에. 네. 그럼 이길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쵸. 질 확률보다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 때문에 전투에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 안에는 질 경우가 대비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응.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이긴다는 생각보다도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지만 가장 적합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가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가면은 전멸하죠. 예. 그렇죠. 안 됐을 때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바로 전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략을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손절할 수도 있지만 손절을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전략도 없이 그냥 쭉 떨어지는데 계속 뭐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어떤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지더라도 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문구가 그런 문구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물대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추세 매매도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법을 예시를 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며 손절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세 같은 경우는 저점이 깨지면은 그 전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수가 있겠고 매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물이 쌓여 있는 이 1,000원대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1,000원대 구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900원대에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지를 해줘야 될 매물대가 지지를 못 해주고 9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매물대 역할을 못하는구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손절과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죠? 네, 돌려봅니까? 와. 네, 이제 차트인데 자, 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매물대를 한번 그려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에 잘 안 나오네요. 네, 아무튼 지금 매물대가 지금 우리 앵커님 눈에는 보이시죠? 예.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퍼센트랑 숫자가 딱 보입니다. 그렇죠. 퍼센트가 숫자가 보이시죠? 네. 여기는 이제 13.5%의 매물대가 있다 그랬고 13.5%요? 여기는 지금 26.2%, 네. 여기 아래는 21.5%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를 그냥 좀 그려드리자면은, 자,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매물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네,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보군요. 있어요. 차트에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이제 위에 아래 이렇게 매물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자, 여기서 이제 저점이 올라오죠. 네. 그럼 지금 우리 앵커님이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긴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이쪽 여기죠. 라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두껍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만났네요? 어디서 눌려요? 눌림이? 매물대 이탈하니까? 그러니까 매물대 부딪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이 발생되죠. 어.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눌림, 2차 눌림 발생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물대의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아래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죠? 1.6% 있습니다. 맞아, 1.6%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다가 부딪히는 구간 거의 없이 올라오다가 네. 가장 많은 구간에서 부딪히니까 당연히
저항을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저항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가 저항이 되는 이 경우의 차트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한 번 시도를 했고 눌림을 받았고요. 2번 시도를 했고 또 눌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시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시도할 때는. 네. 지금 저항을 한 번만 저항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저항을 뚫으려고 하죠. 네. 그럼 이 저항을 뚫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차트를 보면은 똑같은 차트예요. 오. 자, 저항을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구간까지 쭉 올라갑니다. 예. 그죠? 그리고 눌림이 발생됩니다. 눌림이 발생되는데 지지가 돼요. 지지가 어디서 되나요? 저항이 됐던 부분이 다시 또 지지가 됐네요.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지가 되죠. 저항이었던 매물대가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차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네. 지지가 됐던 매물대가 뚫어지면은 그 매물대는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하고 가끔 이 지지와 저항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쉽죠? 쉽죠. 예.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구간이 정확하게 저항을 맞았던 매물대 부근에 멈춰져 있습니다. 여기 뚫어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물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차트에서 금방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의 종목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의 종목인데 이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지나고 있는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가 위에서 막고 있는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 상승 추세인지 존재하는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매물대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저항 당연히 받을 것 있죠. 같아요. 그죠? 근데 없으면은 이 상승 추세가 다소 저항이 없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투매 영역이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네.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매물대라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네.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 집중되어 있었던 구간에서 쭉 떨어졌어요. 그럼 과거에 못 팔았던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죠. 올라 있겠죠. 예. 그 올라올 때 그 과거에 못 팔았던 매물들이 투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이제야 때문에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는 지지와 다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있는 매물대 구간에서 네.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평균 단가가 여기에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이 매물대가 주도 세력들의 평균 단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주식 차트는 심리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심리가 매수 심리가 매물대 지지가 발생됐을 때 생겨납니다. 평균 단가에 가까워졌으니 나도 여기서 매수를 하겠다는 심리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 궁금해지는 게요. 네. 거래량이랑은 좀 상관없을까요? 있어요. 거래량에 상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매물대라는 거는 매물대가 생기기 위한 이 조건 중에 하나는 과거의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거래량이 있었죠. 그렇죠. 그 과거 때 만들어졌던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군요. 맞아요. 과거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가지고 매물대를 확 뚫어버리면은 올려버렸어. 이 전에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소화가 됐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소화가 됐어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안 또 먹어요? 먹어야죠. 맞아요.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안 못 먹고 먹죠. 싶죠. 그죠? 배가 아직 부르니까. 그런 이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가지고 뚫어버리면 이 전에 매물대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이제 소화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우상향 추세로 봐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매물대를 접목시켜서 추세를 같이 보면은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퍼펙트네요. 네, 퍼펙트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매물대를 뚫어버렸을 때 이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 이렇게 쭉 봐요. 자,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더 이상의 눌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우상향으로 쭉 올라갑니다. 엄청나네요. 그 매물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바람직한
이 추세 상승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의 저항을 맞았지만 계속 뭐 1차 저항, 2차 저항 맞았지만 세 번째에서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해버렸고 매물대를 다 뚫어버렸는 그 순간부터 매물대는 다시 폭발적으로? 지지가 돼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매물대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면은 되게 쉬워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점의 그 추세 상승주에 대해서 배웠죠. 네. 네. 추세 상승주에 대해서 배웠는 거 잠깐 복습하자면은 저점이 높아주죠? 높아지죠. 예. 그죠? 또 추세 상승주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추세 상승주에서 우리가 못 배웠던 게 지지와 저항을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매물대를 배우는 순간 추세 매매를 할 때 이 매물대를 접목시키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추세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 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왜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 저항 받을까봐. 그렇죠. 맞아요. 저항이 받아서 네. 이걸 추세를 못 뚫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이거 내려올 수도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아쉽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저항을 뚫어서 쭉 가면 좋은데 너무 좋죠. 저항을 맞고 제가 항상 100%는 없다 그랬잖아. 예.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이익을 챙기냐 이거예요. 진입은 잘했는데 이익을 못 챙기잖아.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한다고? 1차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수익은 챙겨야 되니까 예. 이게 매물대를 못 뚫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1차 목표가로 세웠을 때 네.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이쪽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갈게요. 네. 아까 첫 번째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서 공략을 아까 제가 체크해드린 아, 부분이 여기예요. 네네. 여기서 그렇네요. 공략을 했을 때 네. 그럼 어디를 지금 목표가로 잡겠어요? 1차 목표가. 그 다음 매물대가 많은 게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 이쪽 여기가 구간? 이제 지금 진입 구간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그럼 그럼 여기가 14,000원? 제일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제일 매물대 많은 구간은 15,000원? 네, 그 15,000원대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15,000원 내지 14,5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찾고 갑니다. 왜? 이거를 뚫어서 가면은 좋지만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못 뚫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익절을 하고 네. 두 번째 반등을 또 노리는 거예요. 반등을 못 노렸을 때, 반등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먹은 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매수가 이탈, 정리.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손절 라인은 네.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손절 라인은 여기서 들어갔으면 전저점이 되겠죠. 전저점 네. 부근으로. 이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물대 공략을 할 때에는 네. 손절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손절가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손절가냐, 인정을 하지 못하는 손절가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손절가가 너무 터무니없어 커요. 그러면 다음 눌림을 기다려야겠죠. 네. 너무 터무니없이 크면 어때요? 막 20%, 30% 이거 손절 감안할 수 있어요? 힘든데요. 힘들죠. 예. 그래서 손절 같은 경우 우리가 후하게 쳐줘봐야 10%예요. 보통은 5% 내지에서 손절가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손절가가 좀 커. 그럼 다음 눌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뭐냐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뭐냐면은 굳이 저항대가 존재하는 구간에 안 들어가도 돼요. 지지가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저항을 뚫었을 때 저항이 지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공략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오늘 한번 매물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추세 매매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어떠세요? 예. 확실히 이해가 네. 좀 빠른 것 같고 네. 추세랑 매물대를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목표가라든지 스스로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여러분 좀 놓치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연휴 때 좀 차트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노란톡 놀러 가면 네. 많은 내용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방송 시간에 주어진 네. 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런 이제 강의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강의는 아직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셔야 되고요. 바로 교육집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강의뿐만 아니라 무료 공략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교육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백익무해한 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백익무해한 우리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 100원도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이쪽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여신 다음에 카메라 딱 누르신 다음에요. 갖다 대시면요. 링크랑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링크 들어오셔서 바로 집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연휴 동안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제부터는요. 종목 들고 돌아올게요.